예비장모인 줄 모르고 전 재산 털어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응급실로 옮겨 살려내고 마는데 이 할머니에게 전 재산을 쓰다니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사연 손편지의 글을 읽어드리니 이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주시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대박 재물운과 행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10분, 사무실은 여전히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가 자리가 아닌 복사기 옆 구석진 책상에 앉아 1,000원짜리 도시락 반찬을 아껴 먹고 있었어요. 밥알 하나까지 긁어먹은 뚜껑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컴퓨터 화면에는 1,100개가 넘는 데이터가 빼곡하게 채워진 엑셀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눈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옆자리 박 대리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틈만 나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그 사람이 지금은 한가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들렸죠. 끼익 끼익 끼익. 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검은 차가 멈춰 섰고 그 뒤로 또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박 대리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중얼거렸어요. 뭐야 저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죠. 검은 벤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계속해서 줄을 지어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행렬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회사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옆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리부 최 과장은 안색이 하얗게 변한 채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인수합병?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0명의 직원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들어 밖을 내다봤어요. 도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검은 벤츠는 총 12대였습니다. 일렬로 줄지어 선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차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모두 비슷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중앙에 있는 차량 앞뒤로 사람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에워쌌죠.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우산을 받쳐들고 경호원들이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건조했습니다. 회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황급히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던 대표님이 거의 구부정한 자세로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죠.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서도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박 대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 어느 회사 회장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저 멍하니 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이라니.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무슨 회장이 찾아온다는 거죠.
혹시 정말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하는 도착 신호음이었어요.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들렸죠. 최소 1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허둥지둥 제자리로 갔죠. 모두가 일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유리문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정장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표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복도에 남아 있었고 중년 여성은 천천히 우리 사무실 쪽으로 걸어왔죠.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녀가 한 걸음씩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도윤의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개의 책상, 30명의 직원.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훑어갔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나를 보지 마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도윤의 책상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선글라스 너머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명의 동료들이 일제히 도윤을 돌아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것처럼 온몸이 드러나는 기분이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녀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도윤도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이 혹시 무슨... 그녀가 손을 들어 대표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대표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로봇처럼 한 걸음씩 그녀를 따라 걸었어요. 뒤에서 박 대리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뭔 일 저질렀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를 찾는 걸까요? 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일 뿐인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들어가고 그녀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봉투였어요. 그녀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글라스를 벗었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죠. 가로등 아래 쓰러져 있던 노부인.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 카스테라와 종이꽃을 건네주던 그 미소.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입에서 작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그때 그 할머니의 미소와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은 회장이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이 사람과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에 도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 도윤은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보였죠. 이 반지하 원룸에 산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은 천장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지금도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똑똑똑. 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란 3개, 김치 반 통, 그리고 사흘 전에 지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아침으로 계란 1개를 삶아 먹고 나머지는 저녁으로 남겨뒀습니다. 빵 한 봉지 사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생활이었죠.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1개 떠 있었어요. 통신비 자동이체 완료. 55,000원. 도윤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통신비 55,000원, 교통비 10만 원, 식비 30만 원, 부모님 용돈 30만 원, 적금 20만 원, 합계 210만 원. 월급이 정확히 210만 원이었으니 매달 5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결국 적금을 포기하거나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으니까요.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8시 50분 지하철 2호선은 출근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핸드폰으로 웹툰을 봤어요. 무료 회차만 보는 거였습니다. 유료 결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리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하는 게 도윤의 습관이었어요. 로비에서 부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부장님은 고개만 까닥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도윤은 익숙한 반응이라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도윤의 자리는 창가가 아니었습니다. 복사기 바로 옆이었죠. 하루 종일 윙 거리는 소음을 들어야 했어요. 여름엔 복사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더웠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이 되는 동안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어제 못 끝낸 서류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죠. 모니터가 켜지자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1247개의 행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9시 30분쯤 박 대리가 출근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커피 좀. 빈 머그컵을 도윤의 책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도윤은 작업 중이던 엑셀 시트를 저장하고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선배니까요. 커피를 타서 돌아오는 길에 복도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 밖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텐데. 도윤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회사 식당으로 향했어요. 김치찌개가 6,000원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싸운 거였어요. 밥과 김치,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사기 옆 자기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을 거예요. 도윤은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려고 하지 않았죠. 어차피 점심 한 끼 사주고 받는 것도 부담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부탁합니다. 도윤의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았습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양이었어요. 도윤은 이미 오늘 할 일이 산더미인데 또 일이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대리가 도윤의 자리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도 야근이냐? 고생 많다. 위로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투였어요.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 먼저 들어가세요. 6시가 되자 사무실은 거의 비었습니다.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고 눈이 침침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7시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간단히 먹어서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죠. 삼각김밥 코너 앞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1,500원짜리 참치마요 김밥과 1,000원짜리 김밥이 있었어요. 500원 차이였지만 도윤에게는 큰 차이였습니다. 결국 1,000원짜리를 집었죠. 물은 무료 정수기 물을 마시면 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아직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끝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끄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구두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 귀엽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초의 밤바람은 제법 차가웠어요. 도윤은 얇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심야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20분이 남았어요. 도윤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7만 원에서 1,000원이 빠진 46만 9천 원. 숫자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느릿느릿 버스에 올라탔어요.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죠.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도윤은 그런 상상을 하다가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꿈 같은 얘기였으니까요. 40분쯤 지나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길이었죠.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환기를 자주 못해서 그랬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습기 때문에 생긴 얼룩이 있었죠. 이곳이 3년째 도윤의 집이었어요.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페인트 자국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죠.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겠죠.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50분.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밀린 업무, 추가 업무, 박 대리의 커피 심부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게 도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같은 주 금요일 밤 9시 30분, 도윤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야근이었어요.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였죠. 어깨가 무겁고 눈이 뻐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만 로비에 앉아 계셨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얇은 점퍼를 입고 나온 게 후회됐습니다. 도윤은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계를 보니 9시 40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20분이나 남았어요. 오늘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어요. 도윤은 고민하다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평소엔 가지 않는 골목길이었어요. 지름길로 가면 버스 정류장까지 5분은 단축할 수 있었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거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빨리 집에 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10여 걸음을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앞쪽 가로등 아래에 뭔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도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술 취한 사람일까? 아니면 노숙자일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치기로 했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나도 피곤하니까. 도윤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하지만 5걸음쯤 갔을 때 발이 멈춰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여전히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옆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다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였어요. 쓰러진 사람은 노부인이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어지러워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가까운 시간이었고 한적한 주택가 골목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919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노부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도윤은 노부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낡은 지갑, 손수건, 그리고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였습니다. 도윤은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넣어줬어요. 종이꽃을 집어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은 흔적이 보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병원 가야 하는데. 노부인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병원까지 데려다 드려야 하나? 택시비는 얼마나 들까?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46만 9천 원인데.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도윤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금방 빈 택시가 왔습니다. 노부인을 부축해 태우고 가까운 종합병원을 말했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노부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택시 미터기 숫자가 올라갔어요. 10,000원, 12,000원. 15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는 12,000원이었어요. 도윤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잔액이 또 줄었죠. 노부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요. 간호사는 노부인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저혈압과 저혈당이 심각하네요. MRI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검사라는 말에서 비용이 떠올랐죠. 비용이 어느 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검사비만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46만 9천 원인데, 그것도 이번 달 생활비 전부인데. 진료실에서 노부인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갈게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낡은 가방, 불안한 표정. 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병으로 이어지면. 아니에요. 검사 받으셔야죠. 도윤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다시 말했어요. 50만 원입니다.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또 꺼냈다가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떡하지? 밥은 뭘 먹고 살지? 부모님 용돈은? 교통비는? 계산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다시 노부인을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결제 50만 원. 잔액 마이너스 3만 1,000원. 도윤은 그 숫자를 보며
현실감이 왔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검사를 마친 노부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도윤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요. 몸 조심하세요. 노부인이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버스는 이미 끊겼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어요. 도윤은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40분 거리였죠. 밤거리를 걷는 내내 핸드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31,000원. 그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라면으로만 먹어야 하나? 월세는 늦어도 되려나?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도 따뜻하게도 만들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옳은 일일까? 바보 같은 짓은 아닐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일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부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꽃 한 송이. 그 모든 게 기억에 남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50만 원 없이 어떻게 버틸까?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1시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1시에 잠들었지만 8시쯤 눈이 떠졌어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핸드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마이너스 31,000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계란 2개와 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은 어제 다 먹었죠. 도윤은 계란 1개를 삶아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 급여일까지 어떻게 버티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띠링동.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토요일 아침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어요. 택배도 시킨 게 없었고요. 수건으로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에 만났던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도윤은 놀라서 말했어요. 노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옷도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강도윤 씨 맞으시죠? 노부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여길? 어제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소가 적혀 있어서 찾아왔어요. 노부인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동네 빵집 로고가 보였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봉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좁은 반지하 원룸이 부끄러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도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봉지를 도윤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봉지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도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문을 닫았죠. 방으로 돌아와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스테라 한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방에서 떨어졌던 그 꽃과 똑같았죠. 도윤은 카스테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강도윤 씨, 사람들은 다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지요. 당신은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올림. 도윤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죠. 책상 앞에 앉아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은희, 노부인의 이름이었어요. 필체가 단정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죠. 종이꽃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색종이로 만들어진 작은 꽃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접힌 모습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꽃잎 하나하나가 정교했어요. 도윤은 종이꽃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 상자를 열었어요. 노란 빛깔의 카스테라가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꺼내 먹어봤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었어요. 평소 먹던 편의점 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씹으며 쪽지 내용을 곱씹었죠.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눈높이로 세상을 봤을까?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월세 걱정, 식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인데 이상했죠. 오후 1시쯤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방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얇은 후드티를 입고 나왔죠.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 노부인을 만났던 그 길이었어요. 낮에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가로등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노부인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죠.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로등 기둥 옆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종이꽃 한 송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꽃이었죠. 도윤은 허리를 숙여 주워들었습니다. 어제 노부인이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일까? 꽃잎이 살짝 구겨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종이꽃을 꺼내봤습니다. 햇살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 3만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말이죠. 쪽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나는 돈 때문에 고민했어요. 월세, 식비, 교통비. 그게 내 눈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른 눈높이를 봤죠. 누군가를 돕는 일의 의미를.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 5개를 샀습니다. 4,000원이었죠. 이걸로 이번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받은 종이꽃을 꺼내 아까 받은 꽃 옆에 놓았어요. 2송이의 꽃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색깔은 달랐지만 둘 다 아름다웠어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쪽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뒀죠.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저녁을 라면으로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배는 찼어요. 식사 후 카스테라 한 조각을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줬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페인트 자국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그림처럼 보였죠.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풍요로웠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도윤에게 힘을 줬습니다. 종이꽃 두 송이가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예뻤습니다. 도윤은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잠들기 전 쪽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걸. 50만 원을 잃었지만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내 안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습니다. 푹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죠. 마이너스 통장을 채울 방법도 생각해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편안했습니다. 종이꽃 두 송이가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잠들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었어요. 그 빛이 책상 위 종이꽃을 비췄습니다.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두 송이의 꽃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도윤의 세상은 좁았습니다. 월급, 월세, 식비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세상이 조금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진심을 나누는 일.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죠. 도윤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종이꽃이 피어났어요. 빨강, 노랑, 파랑, 분홍. 형형색색의 꽃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꽃들 사이로 도윤이 걸어갔죠.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도윤은 책상 앞에서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210만 원. 언제나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달랐죠. 벌써 마이너스 3만 1,000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월세 60만 원, 통신비 5만 5천 원, 교통비 10만 원. 여기까지만 7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식비 30만 원, 부모님 용돈 30만 원. 합치면 135만 5천 원이었죠. 남는 돈은 74만 5천 원. 거기서 마이너스를 메우면 70만 원 남짓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금은 또 못 넣겠네. 도윤은 명세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오후 4시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 이번 주말에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평소라면 바로 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 거절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동료들도 힐끗힐끗 이쪽을 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이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 같은 거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거절하고 싶었죠. 지난 주말처럼 쉬고 싶었습니다.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박 대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요즘 좀 달라졌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모니터만 봤어요. 달라진 게 맞았습니다. 스스로도 느껴졌죠.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5시 정각에 가방을 챙겼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어두웠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후드를 머리에 썼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걸 사야 했어요. 라면 코너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1,000원짜리로 할까, 1,500원짜리로 할까? 결국 1,000원짜리 2개를 집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비닐봉지를 머리 위에 올리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죠. 회사 근처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이었어요. 보통은 반대편 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왠지 이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정류장 벤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벤치에 쓰러져 있었죠. 비를 맞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에 젖은 옷, 낡은 가방, 그리고 그 얼굴. 할머니? 도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은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만났던, 토요일 아침에 또 만났던 바로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벤치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도윤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또 이분을 내가 만나는 거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9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회사 근처 대로변 정류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자기 후드티를 벗어 은희에게 덮어줬어요. 비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온몸이 젖어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갈 뿐이었죠. 도윤은 은희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몸이었어요. 10분쯤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응급구조사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비를 맞고 쓰러져 계셨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은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윤도 구급차에 올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구급차 안에서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꼭 쥐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지난 금요일에 갔던 바로 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어요. 들것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도윤도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아닌데 이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도윤. 3글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연락처까지 적었습니다. 이제 2번째였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몸이 떨렸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의사였어요. 의사도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같은 분이에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저체온증도 있고요. 최소 2, 3일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원. 그 말은 곧 돈을 의미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3일 기준 입원비가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60만 원.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번 달 생활비까지 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도윤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핸드폰에 광고 문자가 떠올랐어요. 카드론 광고였습니다. 대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카드론 메뉴로 들어갔어요. 한도 100만 원, 이자율 연 15.9%. 높은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60만 원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서류에 동의했어요. 2분쯤 지나자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60만 원 완료. 도윤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빚을 진 거였습니다. 처음 져보는 빚이었죠. 매달 5만 3천 원씩 12개월 동안 갚아야 했어요.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60만 원 결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결제 60만 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빌린 돈으로 남의 병원비를 낸 거였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불안한데 마음 한구석은 편안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실로 은희가 옮겨졌습니다. 2층 204호였어요. 도윤은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를 봤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은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봤어요.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물 한 컵을 따라줬습니다.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정류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은희가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윤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도윤의 손을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늘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푹 쉬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은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도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어요. 40분을 걸었습니다. 젖은 신발이 물을 머금어 무거웠죠. 집에 도착해 옷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드론 60만 원, 매월 5만 3천 원 상환. 12개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도윤은 책상 위 종이꽃 2송이를 봤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들이었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식당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지만 먹지 않았어요. 은희가 걱정됐습니다. 어제는 바빠서 가지 못했거든요.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걸었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죠. 빨리 다녀와야 했습니다. 2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사흘 만에 세 번째 방문이었죠. 담당 간호사가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204호 환자 보러 오셨어요? 네, 강도윤이라고 하는데요. 간호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미안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 강도윤 씨. 환자분이 어제 저녁에 퇴원하셨어요.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퇴원? 의사 선생님이 2, 3일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가 수요일이니까 입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제요?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고 가신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셔서 허락하셨어요. 보호자가 아니시라고 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퇴원하셨구나.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지만 왠지 허전했어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 그런데요. 간호사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서랍에서 하얀 봉투 2개를 꺼냈어요.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정한 글씨체였죠. 2개요? 네, 하나는 편지고 하나는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꽤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으시던데요. 강도윤 씨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204호 병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병실이었어요.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져 있었죠.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사흘 전 이 자리에서 은희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죠. 강도윤 씨, 일단 급한 만큼만 먼저 갚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은희 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수표였어요. 5만 원권이었죠. 한 장, 2장, 3장.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5장, 10장, 15장. 계속 나왔어요. 20장, 22장. 정확히 22장이었습니다. 5만 원 곱하기 22. 110만 원이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110만 원. 첫 번째 검사비 50만 원, 두 번째 입원비 60만 원. 정확히 그 금액이었습니다. 전액을 갚으신 거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단 급한 만큼만 먼저 갚습니다. 전액인데 왜 일단이라고 하셨을까?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진짜일까? 가짜는 아니겠지. 햇빛에 비춰봤어요. 워터마크가 보였습니다. 진짜 수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카드론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아니, 갚고도 남았습니다. 50만 원이나 남았죠. 하지만 왜인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약간의 허전함.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가볍게.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2시 40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봉투를 가방 속 깊이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희는 어디 사실까? 연락처도 모르는데, 주소도 모르는데, 오후 1시 10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0분 늦었어요. 다행히 팀장은 외근 나간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하지만 봉투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수표도 편지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오후 3시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수표 입금 메뉴로 들어갔어요. 수표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앞면, 뒷면. 입금 신청 버튼 앞에서 멈췄죠. 정말 입금해도 될까?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도윤은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일단 급한 만큼만 먼저 갚습니다. 은희의 마음이니까. 빚을 남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니까. 받아야겠죠.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잠시 후 입금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110만 원 입금 완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확 늘어났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바로 카드론 상환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60만 원 전액 상환. 버튼을 눌렀어요. 상환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빚은 없었어요. 남은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의 원래 통장 잔액이었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어요. 도윤 자신이 달라졌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치킨을 샀어요. 10,000원짜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사치였죠. 집에서 혼자 치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책상 위 종이꽃 2송이를 봤습니다.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편지를 꺼내 그 옆에 놓았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약속?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금요일도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집에서 보냈어요. 라면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통장에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은희는 어디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다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요일 저녁 도윤은 편지를 또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 주만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익숙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은희.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십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죠. 거울 속 얼굴이 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다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방에 편지를 넣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은희와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죠. 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걸,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 문장이 도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였지만 기대됐어요. 다시 만날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도윤은 평소처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자 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야, 들었어? 뭐려? 오늘 한서그룹 회장이 우리 회사 온대.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서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한서그룹이요? 그게 어디예요? 박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 그것도 몰라?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야. 그룹 총수가 여자래. 장은희 회장. 장은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편지 끝에 적혀 있던 이름. 은희. 무슨 일로 오신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 대표님이 아침부터 난리더라. 도윤은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은희 회장, 은희 할머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오전 10시쯤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뒤를 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 차들이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검은 벤츠였어요. 뭐야, 저거. 박 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벤츠가 일렬로 서고 있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도윤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대, 7대, 10대. 총 12대의 차량이 줄지어 섰어요. 완전 영화 찍나? 옆자리 여직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죠. 그들은 중앙 차량 주변으로 모였어요. 중앙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내렸어요. 샤넬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은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회장이 맞았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은희 일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딩동. 복도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동료들이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복도 쪽으로 쏠려 있었죠.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샤넬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은희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0명의 직원을 한 명씩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습니다. 정확히 눈이 마주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틀림없이 은희였어요.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명의 동료가 일제히 도윤을 돌아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은희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대표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직원이 혹시... 은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대표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도윤의 입에서 작게 말이 나왔습니다. 은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기억하시는군요. 강도윤 씨. 어떻게,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라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도윤은 로봇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희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한서그룹 회장 장은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2번이나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도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 문제가 있어요. 만성 저혈압과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과로하면 가끔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거리를 걷곤 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하지만 2번 다 증상이 심해져서 쓰러졌죠.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때마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놓았습니다. 도윤이 아는 봉투였어요. 이미 돈은 돌려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봉투를 밀었어요. 이건 다른 제안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한서복지재단 기획팀장 채용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희 재단에서 복지 사업을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죠. 은희가 말을 이었어요. 마침 기획팀장 자리가 비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연봉 5,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복지 분야 경험이 없는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요. 2번이나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도왔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은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은희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 딸이 당신 얘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딸이요? 네, 한지훈. 재단 이사입니다. 내일 점심에 함께 식사할까요? 은희가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정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강도윤 씨, 돈보다 귀한 건 진심이에요.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내일 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랐죠. 복도로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안서와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벤츠들이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일렬로 줄지어 떠나갔습니다. 마치 꿈 같은 광경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박 대리가 달려왔습니다. 야, 무슨 얘기한 거야?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가방에 제안서를 넣었죠. 모니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질문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도윤은 그저 모른다고만 했어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를 꺼내 다시 봤어요. 한서복지재단 기획팀장. 연봉 5,500만 원.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일을 곱씹었어요. 은희 할머니가 한서그룹 회장이었다니, 그녀가 재단 일을 제안했다니, 책상 위 종이꽃 2송이를 봤습니다.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작은 꽃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진 거였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 먹으며 버티던 자신이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 웨스틴 조선 호텔, 은희 회장과 그녀의 딸 지훈. 도윤은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50만 원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화요일 정오, 도윤은 웨스틴 조선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입었습니다. 5만 원짜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사치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고 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주눅이 들었지만 곧게 허리를 폈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도윤이라고 하는데요.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묻혔습니다. 직원이 한문 앞에서 멈춰섰죠. VIP 라운지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와 젊은 여성이었어요. 은희가 도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도윤이 다가가자 옆에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윤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도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눈이 마주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식기가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그저 인사 자리입니다.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요리를 가져왔어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2번이나 도와주셨다고요. 아, 그건.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하려는데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더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희를 봤어요. 저는 이 일을 오래 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지만 너무 바빴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했죠. 저혈압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하지만 2번 다 몸 상태가 나빠졌고 쓰러졌어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은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죠. 그냥 도와줬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곳이에요. 기획팀장은 그 일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리죠.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디저트로 케이크가 나왔어요.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일까? 일주일 전만 해도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 먹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식사가 끝나고 은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희와 지훈이 동시에 미소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지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도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악수였죠.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사로 돌아가 사표를 썼습니다. 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팀장은 아쉬워했지만 막지 않았어요. 박 대리가 나중에 다가왔습니다. 야, 대단하다. 한서그룹 가는 거야? 도윤은 미소만 지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배웅해줬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9시 도윤은 한서복지재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었어요. 새 구두도 신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검은 벤츠 몇 대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차에서 은희와 지훈이 내렸습니다. 첫 출근 축하해요, 팀장님.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종이꽃이었습니다. 첫 출근 선물이에요. 빨강과 초록색 종이꽃이었어요. 도윤이 아는 그 꽃이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죠.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이었어요. 밝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도윤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복사기 옆이 아니었죠. 책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 컴퓨터, 새 의자, 새 책상,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새로운 건 도윤 자신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종이꽃 세 송이를 꺼냈습니다.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빨강과 초록.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세 송이의 꽃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윤의 여정을 상징하는 꽃들이었죠. 동료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도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루요. 그날 저녁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죠. 책상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종이꽃 세 송이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페인트 자국은 없었어요. 깨끗한 흰 천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새 직장을 구했어요. 복지재단이에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뻐 떨렸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50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 내가 준 건 돈이었지만 돌아온 건 인생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카드론도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바뀐 거였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눈높이도 볼 수 있게 됐어요. 돈보다 귀한 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도윤은 종이꽃 새송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심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종이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춤추는 것 같았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설렜어요. 이제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50만 원짜리 선택이었죠. 돈보다 귀한 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믿은 사람. 도윤은 그걸 증명했고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어요. 자신이 바뀐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선행이 인생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진심 담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사연 손편지였습니다.